미국은 다음 주부터 대선 일정을 본격화합니다. 오는 15일 공화당이 아이오와주에서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현지 통신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알보 통신원. 네,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 돌입합니다. 다음 주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그 시작인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주는 작은 주지만 그동안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최초의 경선지였기 때문에 대선 풍향계로 불립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는 첫 경선에서 승리하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51.6%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오히려 2위 경쟁에 더 관심입니다. 현재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8%로 2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17%로 3위인데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아주 근소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아이오와주 경선은 날씨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오와는 폭설과 한파가 찾아온 상태인데요. 경선이 열리는 15일 밤에도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참석률과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원래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드샌티스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추격하기는커녕 헤일리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것이 의외입니다. 네, 드샌티스의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크고 작은 구설수가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 헤일리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드샌티스 선거 캠프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헤일리와 중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정치 광고를 제작하는가 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문양과 플로리다주의 깃발을 합성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헤일리는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파들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류 언론까지 동원하며 전통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헤일리를 띄우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만들어 공화당 후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후원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도 헤일리를 공식 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선 주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10일 사퇴한 것도 헤일리에게는 호재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을 꽤 따라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에서 40%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엄청난 변수가 있긴 합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인주와 콜로라도주가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예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유는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폭동 사건을 반란으로 보고 그 배우가 트럼프라는 겁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이라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3차례나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6월에는 정부 기밀 문건 불법 반출 보관 행위, 그리고 8월에는 대선 사기 및 선거 방해 모의 혐의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미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